실제로 이명박 정부 하는 일을 보면은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서 법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간으로 못 박아서 뭐 이렇게 꼼수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참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그 핑계를 G20 정상회담에 이 정상회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세계 각국의 정상 20명이 온다고 해서 그 정도 치안 유지를 못하는 대한민국입니까? 그거를 기화로, 그걸 핑계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헌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경시하고 또 자연을 우습게 하니까 4대강 파괴 사업 같은 것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존중을 해보세요. 오직 돈만 알고 오직 건설업자만 알고 오직 부동산 투기만 알아서는 그 안에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 단위로서 대한민국 GDP의 최소한도 4분의 1 이상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경기도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기술 개발도 첨단 산업도 경기도가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광고 테크노밸리 제가 도지사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첨단 산업을 일궈 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장이고 모든 것이 산업이고 모든 것이 개발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고 정치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파헤치면 그 주변에 땅값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마음들, 그 사람들 배워오른다고 하고 그 부동산 개발업자들 또는 대규모 건설업자들 배불리게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외형적인 경제성장 조금 있을지 모릅니다만 4대강 통해서 실제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 마음이 답답해서 이명박 정부처럼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 돈 갖고 지금은 복지의 시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시대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 변화가 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호소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진보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게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 나라를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서민들 국민들은 이제 민생이 도탈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들 온갖 반칙 특권을 인사하면서 나라를 분탕질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다 깨먹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권이 앞으로 2년 여는 좀 할 수 없이 참겠지만 그 다음에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또 제가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에서는 조정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이 이끄는 경기도당이야말로 반드시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에서도 전당대회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2012년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하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당원들로부터 직무유기와 당원을 기만하는 죄로 전부 구치소에 간다는 그런 자세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양무 경기 시무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경기도당이 없으면 민주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고자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3개 계파라고 할까요? 구민주당, 열린우리당계, 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모여서 통합민주당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그래서 도당위원장이 아마 역대에 그런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세 분이 도당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2계파에서 와서 사무처에서 근무하니 사무소 직원이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도당을 맡아서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이제 경기도당 전국에서 16개 도당에서 시당과 포함한 시도당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1200만 경기도민께 저희 민주당 경기도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무엇보다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경기도의 또 우리 민주당의 모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뜨겁게 머리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아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정말 참담한 고통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자 감세와 강부자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명박 정권의 특권 아래서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나고 그리고 불도저식의 4대강 사업만이 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참여정부와 우리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처참하게 우리는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국민들께서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민주당이 해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우리 경기도민께 당당하게 또한 역시 겸손하게 나서 2012년 정권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